부족한 부분은 이제 채워가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요. 학원을 이용하는 시기가 특히 내신도 안 나오는 곳에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문제가 된 경우는 비학군지에서 명문대 보낸 지인들. 제가 본 특징은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고등 선택 시즌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문대는 학군지를 가야 훨씬 수월하다는 생각이 거의 틀에 박히신 듯 합니다. 그런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정이죠. 그러니까 비학군지에서는 대학도 잘 못 간다고 걱정이 많으셔요. 하지만 정말 모를 일이거든요. 실제 작은 애 같은 반 친구가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간 데다가 그러니까 형제 모두 서울대를 간 큰애 친구, 동네에서도 저는 이제 스카이 보낸 지인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학군지에 살아서 그런지 학군지보다 이제 비학군지에서 명문대를 더 많이 보내셨어요. 제 지인들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학군지에 사는 지인들이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울까지는 학군지 지인들이 잘 가시는데 의학 계열이나 스카이, 서성한 이런 곳은 비학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비학군지에서도 잘 보낸 지인들의 양육 방법이나 공부시키던 과정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도 묻고 그동안 봐왔던 것들 굳이 특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 국한된 이야기라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재미로만 들어보셔요. 이번엔 특히 더 주관적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비학군지에서 잘 보낸 지인들 명확한 공통점을 뽑아볼 유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기가 어렵고 한두 분씩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달라서 그런지 모두 다 이렇다 딱 말씀드리긴 애매하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다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일단 제 지인들은 이제 비학군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변두리나 이제 수도권 분들이고 영재고 친구들은 논외로 했습니다. 일반고에서 스카이까지 간 지인들 얘기예요. 서울대 의대부터 서울대 공대 자연대 그리고 연고대는 많고 의치대 의학계열도 있고요. 비학군지 명문대 지인들이 굳이 꼽은 특징. 첫 번째, 아이들의 목표가 뚜렷하다. 아이들이 본인 자신, 본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확실합니다. 주관이 뚜렷해서 어디 살든 될 놈 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이과를 고민한 친구들이 별로 없고 그냥 순탄한 결정으로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원하는 진로에 맞게 더 준비해서 결정이 쉬운 것 같고요. 학과가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도 계열 정도는 바로 결정되었고 그것도 보통 아이들 의견대로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 관심사나 희망 진로도 부모님이 잘 알고 보통 지지해 줍니다. 자신의 꿈대로 꼭 그 학과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꿈이 있다면 일단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 입학 때부터 의대 가겠다고 하던 친구도 당연히 있고요. 특히 설의 간 작은애 친구는 많은 시간 학교에서 코딩을 했다고 해요. 작은애 말로는 볼 때마다 코딩하고 있었는데 공부는 언제 한 거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대도 함께 고민했었는데 점수가 정말 잘 나오면서 이제 의대로 확정된 케이스입니다. 아이 본인은 이제 부끄럽다고 했다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목표가 뚜렷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어디든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비학군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듯 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학업에 관심이 많고 목표가 높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실제 학군지가 아니면 학업에 관심 없는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 초등 때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서 이제 학급수가 몇 개가 이제 줄어드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 변두리로 이사 온 경우에요. 이곳은 변두리라고 해도 저학년, 고학년 학급수가 비슷하고 어쩌다 한두 학급이 늘어나는 이제 약간 무난한 지역이죠.
아무튼 이곳도 그렇지만 전에는 더 학업에 관심이 덜한 엄마들도 많았어요. 솔직히. 뭐 관심은 또 많지만 실제 행동하지 않는. 공부 잘해도 사는 거 다 비슷하더라. 공부가 다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적당히 많이 하셔요. 그런데 비학군지에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부모가 관심이 많아야 공부하는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남달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표도 높아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높은 목표를 갖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부에 시간과 열정을 들이는 것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학군지처럼 열정 넘치지 않더라도 적당한 관심 없는 집에서 아이 혼자 막 의지로 공부 잘해야지 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어디 계시든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 차이가 이제 비학군지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학군지 학원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학원 없이 집 공부만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네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뭐 방을 얻어서 대치동 학원을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 대치동도 이제 차로 1시간 내가 되니까 필요시에는 이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다녀도 다 명문대 가는 건 아니지만요. 뭐 파주에서도 대치까지 다니시기도 하고 뭐 저희 동네 서울 변두리에서도 이제 학군지 학원으로 꼭 필요한 과목만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동네 언니들도 주요 과목은 다 한두 과목 돌아가면서 학군지 학원을 다니시더라고요. 단 여러 과목을 뭐 다 다닌 건 아니고 보통 2과목이 넘지 않게 부족한 부분은 이제 채워가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요. 학원을 이용하는 시기가 고3 수능 준비 때도 많지만 고등 과정 공부에 주력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등 때 미리 고등 준비를 하는 집은 중등 때 더 많이 다녔고요. 그러니까 선행을 늦게 해서 고등 올라와서 주력할 때는 고등에 많이 다녔습니다. 대체로 고등 때는 주요 학군지로 한두 과목만 다니면서 보충했고 뭐 장기로 오래 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면 중등 때 많이 다녔네요. 그래서 이제 고등 준비가 뭐 중등이 다 됐으면 고등엔 학원을 안 다니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고등 입학 전 고등 과정을 많이 준비해 왔다. 그러니까 많은 지인들이 고등 과정 1, 2년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도 안 해온 지인은 일단 없어요. 특히 외곽이나 이제 변두리에서 수시로 가려면 더욱더 이제 내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과목이라도 확실하게 해간 분들이 많습니다. 영어 하나는 정말 잘하거나, 뭐 국어는 정말 잘하거나, 그러니까 고등에도 한두 과목은 자신 있게 시험 치를 수 있게 준비해 왔어요. 완벽히 준비된 주력 과목이 있습니다. 큰애 친구 한 명이 이제 서울대 형제 중에 이제 동생이에요. 그 형제는 고등에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았어요. 친구의 형이 이제 압도적인 전교 1등으로 이제 서울대 공대를 수시로 갔습니다. 내신 1등, 뭔가 1점 극초반 내신인데 고등 내내 학원을 한 번도 안 가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는 내신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어서 간신히 1등인 아이인데 비해서 이제 그 형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죠. 압도적인 1등. 그러니까 학원 하나 안 다니면서 너무 잘했으니까요. 동생인 이제 큰애 친구는 재수를 해서 이제 서울대 자연계를 정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이럴 수 있었던 게 고등 입학 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 과정을 거의 다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학은 완벽하게 다. 이건 그 언니도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그 큰애 친구가 영어가 잘 안 돼서 재수할 때는 영어만 저희 동네 학원을 다녔는데 주요 과목은 다 중등 때 끝내고 왔다고 합니다. 그 넘사벽 설의 그 친구도 과학 2까지 거의 모두 이제 중등에 해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전에 그 백혈병을 이겨낸 그 대단하신 그 수능 만점자 친구가 중등 때 고등과정 다 하고 왔다고 그 인터뷰를 하던데 넘사벽 친구들은 이게 이제 중등 때 다 가능한가 봅니다. 5번째, 저학년에는 책을 특히 많이 읽혔다. 뭐 이상하게 제가 아는 지인들은 책과 관련된 봉사를 함께 했거나 어린 시절 책과 관련된 특별한 기관을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읽혔다 정도가 아닌 분들입니다. 뭐 도서관에 매주 다니면서 책을 매번 빌리셨고 또 뭐 하브루타 읽기도 하고 대안학교 같은 곳에서 그 책 읽기만 집중해서 뭐 이렇게 시키기도 하셨어요. 어떤 집은 이제 엄마가 선생님이셔서 매번 빌리기가 어렵다고 책을 정말 많이 들이셨더라고요. 아무튼 책은 기본입니다. 이건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6번째, 아이들과 사이가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인복이 많은 건지 제가 아는 분들은 이래저래 제가 본받을 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빨리는 분들은 제가 조용히 손절해서 그런지 지인분들 대부분 저같지 않으시고 대체로 온화하신 분들. 특히 아이들과 사이가 좋습니다. 잘해서 사이가 좋은 건지 사이가 좋아서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중요한 점은 헌신하되 바라지 않는다. 그대로 인정한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아이 말만 들어주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이제 권위가 있는 분들이 반, 친구 같은 사이도 반. 아무튼 모습은 살짝 달라도 사이는 좋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로 다 살가운 이야기들 뿐이더라고요. 저희 애들 잘하는 얘기는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7번째, 전업주부가 많다. 이건 논란이 있겠지만 이건 제 주위 분들이라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백수 아줌마라서 그랬는지 이 아이들의 엄마들 대부분이 전업주부셨어요. 사실 남편은 이제 가방끈이 길어서 남편 지인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엄마가 고학력자도 이제 많으신데도 그렇더라고요. 뭐 선생님도 계시고 다 키우고 이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는 전업주부가 많으셨습니다. 단 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대신 뭘 하든 다 거기서는 완장 차고 다 열심히 하시네요. 이건 그래도 제 지인 한정이라 그렇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제 마음대로 적어봤습니다. 무조건 학군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디서든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내신도 안 나오는 곳에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문제가 된 경우는 사실 제 지인이라도 길게 떠들지도 못하잖아요. 뭐 부동산 투자 때문에 고려하는 건 좋지만 공부 때문에, 오로지 공부 때문에 무조건 학군지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에 맞게,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고요. 공부는 어디서든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의지가 좀 있다면.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근거리 학군지가 있을 것이고 2급 학군지 학원도 잘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1타 강사님들의 인강도 있으니까요. 학군지 아니라서 명문대 못 간다는 것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이상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굳이 학군지가 아니라고 괴로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 초등 고학년인데 계속 전학 나가는 친구가 많다면 고민해서 빨리 결정을 하시고 결정을 했다면 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나친 오지랖으로 또 한 번 길게 감히 떠들었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